무토가 사, 오, 미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이니까 무토가 사오면은 이게 이 음양 균형이 맞아야 사람이 성품이 괜찮아. 음양 균형이. 그러니까 뭐 화만 많다든지 또 토만 많다든지 금만 많다든지 수만 많다든지 그러면은 편고라고 그래. 편고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치우쳤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좋다고 그래. 이게 균형을 맞춰서 보질 않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또 팬덤이 자기 좋아하는 쪽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고되면 한쪽만 치우친다고.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한쪽만 좋다 그러면 그걸 편고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나를 잃을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또 한쪽에 그러니까 좋을 때 아주 좋고 나쁠 때 아주 나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그 군벌들 있잖아요. 군벌들. 군벌은 뭐냐면은 그 청나라가 무너지고 각 그 지역마다 군대를 장악해가지고 각자 왕로로 탄 사람들이 있어. 청나라 말 군벌이라고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장개석도 군벌로 있다가 뭐 이제 저기도 했고 모택동 뭐 이게 공상당 군벌 뭐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여기 많이 나이 청나라 말기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 사주를 보면 다 편고해. 그러니까 좋을 때 좋고 망할 때 막 황망하고 그런 그 성격이 있어. 근데 그렇게 성공도 할 수 있지만은 편고된 사람의 결함이 뭐냐면은 가정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거 인연이 없고 장애인이라든지 마누라 도망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게. 그러니까 편고가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 세상 사는 그 가정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무토가 사오미에 되면은 수가 없으면 편과다 소리예요. 표가. 그러니까 화와 우리나라 태극기가 음양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 그게 균형이 잡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보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토가 사오면은 반드시 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는 임수와 계수가 필요하다. 임계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임계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임계수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경신금이거든. 경신금이야. 그러니까 임계수가 용신이 되고 경신금이 희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용신은 생해주는 게 희신이거든. 근데 꼭 이렇게 정하지 말고 나한테 이익되면은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임계수 확실히 필요하다고. 오르지. 그러니까 임계수가 있으면은 이 사주가 균형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서적이나 생각적으로 자비심이나 일 추진력이나 이게 다 잘 돼 있다는 거지. 근데 편고하면은 추진력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토가 사오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똑같다. 용신이.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제 무토가 이제 자시가 되면 임자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임자시 수가 있잖아. 예? 그리고 임수는 이런 때는 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물에 해당하거든. 큰 물에. 그러니까 큰 부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토가 사오미에 태어났다. 그럼 임자시면 이 사주는 대박 쳤다고 보면 돼. 타고날 때부터. 큰 돈이 갖고 있고 밑에 이 임자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남자 사주는 무역, 사업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 기대할 만하지. 근데 대부분 신강, 사오미니까 신강 사주들이거든. 여자들은 이제 신강하니까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사주가 요 밑에 일지에 기신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가정에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사오미에 때 임자시다 그러면 야 이거 부자시네요. 그럼 다 맞아. 근데 운을 타야 된다 이거.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무토가 임자시가 태어났는데 갑을목 모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 하다가 금수운이 들어오면은 자기 사업에서 큰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모군은 관살이잖아.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 갑인이라든지 을묘라든지 이런 운이 오면은 대운에서 대부분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을 잘 해요. 그러다가 기회 잡아서 사업에서 큰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이제 임자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대운에서는 갑인 을면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신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지. 금생수 해주니까 우리가 경신금을 얘기했잖아.
경신금이 금생수 해주니까 뭐 배우자 똑똑한 데다가 뭐 특별한 데다 갑인 만약 사주에 딴 데 갑인 을묘가 없다면 사주에 없다 그러면은 요새 벤처라든지 무역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주에는 예를 들어 또 이제 신사라든지 뭐 경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나 있으면 금생수 해주니까 대부분 무역으로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데 이런 조직세 직장 생활하는 좀 잘 안 맞다. 그런데 갑인 을묘 이런 운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더라.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목이 대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목은 화를 자꾸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도 결과적으로는 화가 생각하기 때문에 결실이 없을 수가 많아. 그러니까 오로지 금수로 가야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임자씨는 그렇지만은 개축씨 개축씨도 이게 개수거든. 개수기 때문에 기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기 합화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나하고 합했다. 제가 따라 붙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복이 있는 거예요. 처복도 있고 또 이 자식궁이가 자식도 좋은 거예요. 이런 무기 합하면 환대 전부 화국이 되면 화격이 되는 거지. 그게 전부 화가 되면. 근데 그런 사주는 아주 드문데 아까 이제 조금 있어 체크한 거기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게가 개축시가 되면은 임자시는 아니라도 임자시만큼은 아니라도 경제적이나 모든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딴 데서 금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런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토가 또 있다. 토가 또 있으면 지나치게 탐욕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돈도까지도 집착을 한다 이거야. 아까 임수는 통이 크거든. 근데 개수는 작은 돈에 집착해가지고 이런 것은 배우자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여기 토가 있으니까 토가 술을 못 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프거나 이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심각하면 탐욕스럽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코지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을 해코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주 이렇게 볼 때 지나치게 심각한 남자들은 가장 가까운 거기부터 욕심을 부리거든. 지나치게 뭐 마누라를 부려먹는다든지 마누라한테 기댄다든지 바른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나치게 심각한 것은 자기도 안 좋고 남도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뭐 토가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아주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좋아지려면은 신사라든지 경금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임자하고 개축하고는 좀 이 격이 많이 틀려지는 거야. 근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경금이 있다면은 이 개수가 계속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얘기할 때 갑인 을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직장생활 하다가 저기를 하다. 근데 요즘 이 정도 심각하잖아. 근데 여기에 갑목이 없을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 대부분 혼자 살아요. 심각하니까. 그리고 식신상관이 세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익스나 마나하고 자기가 사업에서 돈 번다든지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운만 나빠도 대운만 나빠도 이별을 해. 그러니까 여자 사주로는 요 정도 되면 심각하다. 근데 자기 사회 살 때는 또 잘해요. 남편 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시가 갑인시가 됐어. 갑인시. 이게 이제 무토가 가장 이 관살이 들어오면 신분이 고급해야 되는 거든. 그 대신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좀 보수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바람직한 요구사항에서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라든지 자기 규칙이라든지 구별이라든지 약간 보수적이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게 관살의 역할이거든. 근데 여름에는 이게 지금 화로 자꾸 바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목생각에서 화로 자꾸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화로 바뀌지 않으려면 수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지. 수가 개수라든지 임수라든지 있어야 제자 약살 심각하니까 사오면 다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약한 살을 도와준다. 이게 신분이 고급화된다는 거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배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침착하고 또 제복이 있고 처복이 있고
수생목 해주니까 벼슬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고급 사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결함이 뭐냐면은 목생화 화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운이 나쁘면은 벼슬에서 질척거리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릴 염려도 있고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요렇게만 갖춰도 사주는 아주 고급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수목운에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수목운에. 그런데 이 결함이 경금이나 신금운이 들어오면은 직장을 잃겠죠. 직장을 잃는데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서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평생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 나오면서도 어디 뭐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 가기도 하는데 이 사주가 이렇게 될 경우가 좋고, 그 다음에 을묘시, 을묘시가 됐으면은 갑이는 이 무토에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것이 갑목이에요. 을목은 균형을 잡히기는 조금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토는 이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황무지로 표현하거든. 황무지. 황무지인데 갑목은 쟁기질로 표현해요. 쟁기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소토라고 그래. 소토. 땅을 소토해준다. 그러면 소토가 잘 되는 것은 이 인간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잘 된다는 얘기거든. 대화나 소통이 잘 된다고 그러거든. 근데 갑목은 그렇게 소토가 되는데 을목은 좀 약해. 그러니까 땅을 호미질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인관계 한계성이 있다. 평고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을묘는 갑목보다도 무토는 항상 갑목이 상대성으로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을목은 균형 잡기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2월달 무토에 을목을 2월달은 대부분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쪽이 많다고 했잖아. 1월달은 그래도 고위 공직자들 나오는데 그러나 똑같아. 을목은 그냥 공무원이 많아. 또 군인, 경찰 이쪽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큰 권력이나 아주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수라든지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평생 제복이 있고 직책은 조금 무인이나 뭐 직책은 현찮아도 평생 유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주가 이제 결함이 뭐냐면 경금이나 신금, 신금, 경신, 신유라고 그러죠. 경신, 신유가 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하고 대원에서 경신, 신유가 되면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하고 자기 사업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갑인, 을묘 이런 것은 이 사주가 써먹기는 써먹는데 임계수가 있어야 그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진신유가 있으면은 조금 굴곡진,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진시가 됐어요. 병진시. 무토가 사오미에 태어나서 가장 좋은 것이 임계수 경신금인데 병진시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병화가 사실은 사오미에는 필요 없는데 또 있단 말이야. 또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보면은 병화하고 갑목하고 뭐 이렇게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데 사오미가 있는데 병화가 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책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 공부 그대로 공부하는데 조금 헷갈리게 그래야 공부를 하지. 또 헤매기도 하고 머리 덜 돌아가는 사람은 공부하기 어렵게 해놨어. 근데 병화 들어오면 사오미 화하는데 병화 또 들어오잖아. 근데 이게 젖은 땅, 진토 개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토가 아니었다 하면은 사람이 아주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진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미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자식도 둘 수도 있다. 근데 이 무토가 사오미에 특히 신강할 때 시의 인수, 이제 병화 인수잖아요. 인수가 많은데 인수가 또 들어오면 자식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강한 때 시에 인수 있다 그러면 자식이 없다고 보면 거의 다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식신상관이 자식인데 경신금은 무토로 보면 식신상관이잖아. 근데 병화가 식신상관을 못 들게 방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자식이 좀 잃다가 한두 명 잃다가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아들 하나 둘 수도 있다. 근데 옛날에는 딸 두면은 별로 취급을 안 해서
지금은 딸이 아주 괜찮잖아. 근데 옛날에는 아들 중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아들 못 둔다. 딸 두는 것은 해당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진시가 되면 여기에 뭐 자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실속 있는 부자지. 근데 겉으로는 병화 있기 때문에 자식 문제를 항상 고뇌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에 이제 뭐 임계수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이 사주는 평생 의식이 넉넉한데, 임계수가 없고 다시 다시 뭐 인, 오, 술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탐욕으로 망한다. 운이 들어왔을 때 잠깐 좋았다가 뭐 지나치게 욕심에서 운 나쁠 때 확 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수운으로만 대운이 간다고 한다면은 평생 의식은 넉넉하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임계수가 인남나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 거기에 다 달렸어요. 이게 임계수 인남나 그것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정사시가 됐어. 정사시가 됐는데 이게 화가 많은데 또 화가 지나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병통이지. 답답하고 속여 넣고 또 뭐 하면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병까지 있어. 이런 건 이제 심장 화가 많으니까 심장 계통에 심혈관 계통에 그런 데도 안 좋고, 또 그 심장이 안 좋으면 신장도 같이 안 좋아져요. 화가 많으니까 신장 수에 관계된 것을 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좋고, 요렇게 만약에 인호술이 여기 또 있다 그러면 대운에서 수대운에 크게 사고 난다,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토가 지나치게 많은데 수가 들어오면 여기 싸움을 이것 보고 쇠신충왕이라고 그래요. 대운에서 쇠신이 이렇게 강력한 대운하고 충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 지나치게 신강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주는 거의 충되는 안 되는 거 잘 봐야 돼요. 그 충을 이기면은 크게 성공하고, 충을 이기지 못하면 대부분 사고 나고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뭐 형무소를 간다든지 뭐 병마로 걸린다. 이렇게 화가 많으면 딱 심장계통이나 이런 걸로 대운 수운이 들어올 때, 수가 필요한데 수운 들어올 때 죽는다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환이 된 사주는 서로 보완이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는 사주는 보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사, 무엇이도 마찬가지잖아. 지나치게 엄청난 화토로만 돼 있으니까 이런 사주는 극단적인 삶을 산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이제 뭐 전쟁에 간다든지 뭐 해외 간다든지, 요새 말하자면 해외 가서 다큐멘터리 몇 년씩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덜어 나오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삶의 가정하고는 다 유리돼 있잖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자수가 하나 있을 경우가 있어. 좌우 충되는데 이게 무하고 자수에 뭐가 숨어 있어? 개수가 숨어 있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무게 하면은 전부 화로 다 바뀌었잖아.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어떤 면에서 운만 들었다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근데 운이 화토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수운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이건 전부 화토가 돼 있단 말이야. 전부. 근데 자수하고 자수의 개수하고 무하고 합해서 화격이 됐다. 화격이라는 것은 이게 합해서 화로 바뀌었으니까 전부 화운이 됐을 때 대운이 목화운에서 크게 배수를 하더라. 이런 경험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개인적인 가정사나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좀 험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사무호, 특히 기미까지 전부 거칠고, 잘못하면 이런 사주는 뭐 여기에 이제 좋으려면은 신이 있어야 되겠지. 신금이 금생, 여기에 신에 금과 수가 들어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신 합될 수도 있고, 또 토생금 하니까 신금에는 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천간에 임계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업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도 임계수 빼놓고는, 금이 있다면 몰라도 임계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빈천하다.
그러니까 뭐 거친 직업을 한다. 그러니까 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다든지, 저 농사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리고 가정이 지나치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주위 사람하고 불화를 한다. 그리고 토는 소통을 중요시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자기 고집이 셌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는 사오미에 태어나서 금과 인계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별 볼 일 없이 쳐도 맞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갑인이라든지 또 뭐 을목이라든지 이게 인목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금수는 없는데 목이 있다. 이런 것도 똑같아. 수가 있어야 되잖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목이 신분의 귀함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화로 바뀌어 버린다니까. 근데 이런 사주도 수운이 들어오면은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하지. 근데 운이 항상 그렇게 항상 가느냐고. 운 나쁠 때는 이런 것이 이제 사고로 연결이 되지. 관살이니까 관살은 사고 아니면 병마거든. 운이 좋을 때는 신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만은 운이 없을 때 관살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나 사고를 치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대부분 목이 좋지 않다. 호랑이를 타면 안 된다. 인이 호랑이잖아. 근데 뭐를 타면 좋아? 용을 타라. 그러니까 사오미에는 무토가 용을 타면은 모든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 오, 술이 있으면은 지나치게 신강해서 종간격이라도 좋을 일이 없어요. 화격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 자, 진 하는데 이제 자는 이제 충을 맞으니까 이게 충 맞고 이게 세신충강 될 수도 있으니까 자는 빼고 어떤 사주든지 여름에 사오미에 태어났으면은 용을 타라. 왜 그러냐면 진토가 습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토 아니라도 어떤 것도 여름에는 호랑이를 타지 말고 용을 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토는 습해서 인간성도 괜찮고 오로지 살 수 있는 길은 신금 이렇게 사오면은 제일 좋고 임계수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여기 책에 나오는 것은 이거 좀 읽어보면은 헷갈려서 공부가 안 돼. 이거 책 뭐 잘못했다 소리 대부분 해요. 근데 이제 원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좀 아리송하게 해놨다고. 그 다음에 시가 이제 경신시가 됐어. 경신시. 이거 무토가 사오미에 태어나는데 경신시 이게 시만 봐도 좋잖아. 경신. 좀 격이 작을지 몰라도 신유까지. 신유. 경신은 신금에는 뭐 임수, 경금, 뭐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금의 수의 근원이거든. 임계수의 근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계수가 숨어 있고 경금이 생해지고 그러니까 무토가 사오미에 태어나서 경신 신유시를 탔다. 그러면 아이 사주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여기다 뭐 임수나 개수나 임수가 있다. 이건 뭐 저 따놓은 당상관 올라간다 이거지. 모든 걸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많이 나와. 이 경신 신유가 식신 상관이거든. 근데 인수격에 식신 상관이란 말이야. 인수격에 식신 상관을 탔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육자 특이한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근데 여자는 이렇게 임계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임계수가 없을 경우에는 식신 상관만 있으면 가정이 남편이 있는데 저 멀리 두고 살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 같으면 대박 터진 거지. 머리 좋고 제복 있고. 그래서 무토가 경신시를 탔다. 그러면 자식도 좋고 마누라도 좋고 정말로 잘 살아. 그러고 잘났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토가 경신시면 대박이다. 임계수가 있으면은 정승감이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경신시는 그런데 만약에 신유시가 되면은 경신시는 선이 굉장히 굵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범하고 틀도 크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해력도 좋고 소통도 되고 뭐 머리도 좋은데 신유시는 금이
토생금 하는데 한계성이 있어. 많이 못한다 이거야. 확확 돌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도 아까 거기가 경진씨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인데 또 남자분인데 보니까 경진씨는 대학 교수로 많이 나와. 근데 신유씨는 초등학교에서 그만큼 격이 차이가 있어. 왜 그러냐면 유금은 금이 숨어 있지만 임수가 숨어 있질 않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틀려지죠. 그죠? 격구 굉장히 커지지. 근데 신금이 없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있다. 인호술이. 그럼 이거 토생금 하는 이게 식신상간으로 설기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격이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계수가 있다. 계수나 임수가 있다. 그럼 금생수 해주니까 아주 제복이고 부자지.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있을 경우에는 여자는 결혼 생활에 거의 실패하고 또 다시 재혼해서 그냥 사는 수도 있는데 남자도 이렇게 선이 좀 약하다. 그러나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 잘난 척, 식신상간은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대인관계는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취하고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이나 그런 데 찾아서 살면 괜찮은데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욕심이 많아. 그래서 그런 그 가정적인 애로사항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임술씨. 임수는 좋은데 술토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인, 오, 술이 있다. 그러면 지나치게 신강하고 임수 하나로 버티기에는 좀 약하단 말이야. 여기에 경금이나 신금이나 경금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지. 금생도 해주고 요새 말하자면 특이한 사업이나 벤처나 무역으로 큰 돈도 벌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밑에 인호술이 있으면 지나치게 탐욕스럽다. 그리고 임수 하나로서는 전체 해결하기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운만 나쁘면 이 임수가 천간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얻어맞기 좋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질 수가 있다. 이거 대운에서 무토라는 거 이런 걸 또 만나면 임수 깨지잖아. 그러면 파산하고 가정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운에서 금수를 만나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자진이 만났다. 신자진을 만났다. 그러면은 신금이 제일 좋지. 금생수 해주니까. 그 다음에 자수도 그냥 나름대로 임수의 뿌리가 되고 또 진토가 또 습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가정도 원만하고. 그러니까 신자진이 있느냐 인후술이 있느냐에서 차이가 많다. 근데 대외적인 활동은 무역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경신금이 있으면 특별한 아이디어로 돈 버는데 여기에 만약에 을목이라든지 또 갑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갑을목은 사음에 화로 자꾸 바뀌거든.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오래 못해. 근데 운이 들어오면 그냥 유지를 해도 근데 속으로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병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고 이제 경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을목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아. 경금하고 합해가지고 이게 금으로 바뀐다고. 이게 금생수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밑에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임술 개시가 됐어. 개시는 좀 우월은 다 수잖아요. 무게합하고 상당히 좋은 시지. 그런데 이걸로만은 조금 그 복록이 길지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 복록이. 그러니까 신금이나 경금이 있어야 이 사주는 복록이 길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우는 금수에 성공한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금이 없고 갑목과 을목이 있다. 여기 또 임목이다. 이러면은 금이 없잖아요. 금이 들어오면은 직책을 놓고 사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제자 약살, 제가 약한 살을 세워주니까 직장 생활에 상당히 괜찮은 공직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금운이 들어오면 직장을 놓더라.
금이 간목을 때리니까. 그런데 사업에서 돈은 잘 벌더라.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토는 인기수가 있는 날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생조를 받으면은 사주 격국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외에는 딴 것을 취합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 드리고 거기에 아까 좀 체크해 놓은 거 있죠? 체크는 사주 한번 불러보세요. 기미, 기사, 무오, 예? 을묘, 기사, 무진 기사,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을축, 갑자, 개, 임술 이렇잖아요, 대운이. 근데 이 사주 보라고 상당히 편고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 수기가 하나도 없어. 사움이 되는데 수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을목 하나만 이제 을묘가 됐단 말이야. 아까 을목이 떴을 때 이제 수가 없이 을목 오면은 이게 별 수 없이 심각하니까 목을 쓰긴 쓰는데 목이 화로 자꾸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운을 못하면 이런 사주도 파란이 많아요. 대운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경신금이 들었다. 경신 신유가 들었다. 대운에서 경신 신유가 들으면 을목이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빈들빈들 뭐 책이나 뭐 논다는 얘기지. 이 식신상과니까 논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주가 살아나려면 수가 돌아야 되거든. 임계수가 돌아야 되거든. 임계수가 들어오면은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을목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수운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평고 수기가 하나도 원사주에 없다 그러면은 좀 고집 세고 또 이 공직을 맡는데 그렇게 고급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하는 쪽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운을 타면 그 고집이나 자기 능력에 맞는 시대를 만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주를 보자고 수운을 탔어요, 못 탔어요? 정확하게 수운을 탔잖아. 갑자, 개, 수운을 탔다, 을축부터. 그리고 초년에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수목을 그대로 탔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정승노로 됐다는 거죠. 그거 보면. 그러니까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시대에 맞는 운을 탔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럴 거예요. 거기 뭐 무슨 정승했다고 나오죠? 뭔 최고의 정성을 했다고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이런 평고에도 출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가정적으로 이런 사람은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가정에 외롭고 고독했다. 지나치게 강하니까. 그런데 을묘 하나라도 대운을 탔기 때문에 성공한다. 그 갑목이 있으면 갑인이 있으면 문제가 또 사업 인옷을 화국이 되니까 을묘가 더 잘 탄 거죠.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대운이 목에다가 수운을 탔기 때문에 성공했다.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돼. 또 하나 사주가 있죠. 신해? 네. 신해. 갑오. 무자. 예? 기미? 기미? 이 사주는 지금 보면은 신해 맞아요? 신해? 무토가 임계수가 있으니까 임계수가 용신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 근데 이게 무자가 돼 있으니까 이게 합격이라고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주를 정상적으로 보면은 사움이 월에 수가 용신이 되고 금이 희신이 되는 거지. 금생수. 그런데 갑오 대운이 보면 갑오 을미 갑오 을미 갑오 개사
개사, 임진,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해. 이 사주도 보면은 사오미에 태어났고 이 기미가 있으니까 신강한 거거든. 신강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생목해서 목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대운에서 보면은 초년부터 수목을 그대로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금수가 용신이 되는 건 확실하게 있지. 근데 사주에 천간에 간목이 있으니까 공직자도 맞다. 맞는데 간목이 대운에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주의 경금은 수를 생해주고 간목이 또 벼슬자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사오면은 반드시 임계수가 있어야 되고 또 사주에 목이 있으면은 대운을 타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 공직자로. 근데 간목이 없을 경우는 경제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